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예산 제도를 개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도의원들이 도지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도는 아시아 최고의 장기 체류형 관광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도 내 주요 상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토지 잠식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대 로스쿨이 출석 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을 졸업 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와 구성지 도의회 의장이 예산제도 혁신기구를 만들자는 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0억 원씩을 요구했다는 도지사의 발언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예산안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원희룡 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가 모여 잘못된 예산 관행을 개선하자는 제안에 원 지사는 흔쾌히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예산 문제에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이런 기초를 다져나가는 그러한 기구를 한번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보자.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TF,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중지를 모아주시면. 시민단체들은 구성지 의장에게도 똑같이 제안했고 구의장 역시 예산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문제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에는 틀림없는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고. 하지만 도의원들은 전체 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어 도지사의 공개 사과가 없으면 예산 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도의원들이 1인당 20억 원씩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었다며 비판하자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매도당했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지방의회를 폄하한 중앙방송에서 지방의원을 폄하한 발언을 한 지사의 진정성 있는 공개 사과 없이는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주도와 도의회가 예산제도 혁신에는 동참하겠다면서도 갈등은 여전해 당장 급한 불인 새해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사상 처음으로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년 연속 관광객 1,000만 명을 넘으며 제주 관광의 호황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올 들어 1,200만 번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10월 1,000만 명을 돌파한 뒤 2달 만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3% 늘어난 겁니다. 동남아나 유럽 쪽보다 가까우면서도 여기 오면 자연경관이 사계절 다르고 아주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자주 찾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내국인 관광객은 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42%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57%나 늘어 외국인 관광객의 8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기간은 3.4일로 하와이의 9.2일, 발리의 7.8일에 비하면 훨씬 짧아 관광 수입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에 관광객 1,300만 명을 유치하고 아시아 최고의 장기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와 무슬림 관광객도 유치하고 제주형 뷰티와 의료관광 산업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한번 보고 지나가는 이런 관광 패턴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고 즐기고 먹고 이렇게 장기간 놀 수 있는 이러한 편안한 휴양 힐링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관광객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빠르면 2, 3년 안에 제주공항이 포화될 것으로 보여 공항 인프라 확충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중국 자본의 진출을 둘러싼 논란도 컸습니다. 올 한 해 뜨거웠던 현장을 다시 찾아가보는 송년기획뉴스. 오늘은 첫 순서로 거센 중국 바람에 변해가고 있는 제주의 거리들을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4천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성산 일출봉.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던 식당과 기념품 판매점들은 사라지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화장품 매장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맞은편에는 더 큰 매장을 열기 위한 건물 신축 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저희도 작년 8월에 오픈을 했는데 요즘에도 우리 일출봉 밑으로도 이 화장품 가게가 많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쇼핑 장소인 바오젠 거리에는 1년 만에 화장품 매장이 20군데나 늘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의 가장 비싼 건물은 점포의 절반 이상이 비어버린 상황. 건물 주인이 대형 화장품 가게로 리모델링하겠다며 세입자들과 재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 가지고 언제 중간에 명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장사는 해도 불안하고. 중국인들이 주변 상가와 호텔 건물들을 잇따라 사들이면서 임대료는 3, 4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중국인은 몰리나 이제 도민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중국 자본,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아니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상가로 하나의 섬지역으로 그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인들이 소유한 토지도 마라도 면적의 20배인 600만 제곱미터로 5년 전보다 300배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팔린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중국 자본은 올 한 해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거리였습니다. 또 무성했던 소문만큼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해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가 운영됩니다. 제주도 교통제도 개선 추진단은 오늘 전문적인 자문과 도민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와 연구기관, 항공 전문가 등 모두 2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게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입니다. 그런데 법을 가르치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편법으로 학사 운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한 명이라도 더 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법시험을 대신해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제주대학교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 이번 학기 졸업 예정자는 24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시작된 2학기 출석부에는 5명이 거의 결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 일수가 모자란 5명이 졸업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지방검찰청에서 파견 나와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 등 2명만을 위해 강의실 밖에서 교수도 없이 형식적인 보강 수업까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졸업시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학사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법을 가르치고 나중에 법과 원칙을 다뤄야 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이런 기본적인 출결석이라든가 실무수습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는 학생을 뽑을 거면 그냥 신림동에 학원 보내갖고 거기서 자습하고 시험 보게 하지 뭐하러 로스쿨을 만들었겠습니까? 학교 측도 일부 편법 운영은 인정했지만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나 유급 여부 등은 교수들의 성적 입력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출결성과 관련된 것, 그 교수님들의 결정이 인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규정과 상식과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조사관을 제주대로 보내 사실관계와 불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하와이 관광호텔 이성호 대표이사가 5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부녀회에서 20만 원, 어도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이 71만 8,700원, 대한미용사회 제주시 서구지부 김정국 지부장과 회원들이 30만 원, 한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6회 졸업생 혼뜻 모임에서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주문화방송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제주 MBC 경영심의팀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주도와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제주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제주 LNG 발전소의 적기 준공과 지역업체 발전소 건설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제주시 삼양동 제주화력발전소 내에 총 공사비 2,600여억 원을 들여 2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를 오는 2018년 6월까지 건설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